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나왔습니다. 1월 9일 이후로 최다 확진되면서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부산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49명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이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새롭네요. 그렇죠. 더 유행이 진행되기 전까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근데 진짜 정말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예요. 예. 사실 400명대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야 이제 좀 잡히는구나. 네. 이제 조금 한숨 돌리겠네 했는데 야 이러면 4차 대유행 뭐 그러면서 거리두기도 이제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세요? 진짜 700명대가 정말 오랜만에 이 확진자 숫자로는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그렇죠. 오랜만이거든요. 네. 1월 5일에 714명 이후로 93일 만입니다. 딱 석 달 만에 네. 700명대를 들어섰고요. 확산세가 지금 700명대로 들어서는 이 와중에 오늘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하는 정도가 됐는데 조심스럽게는 굉장히 이런 500명 이상 확산세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거 봐서는 이제 그 4차 유행이 현실적으로는 진행된 게 아닌가 전문가 집단에서 그렇게 벌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부산에서는 신규 확진자 49명 나왔던데 뭐 기존 연쇄 감염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사를 위한 뭐 가족 모임,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 이게 이제 발생을 했더라고요. 부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우려했던 건 교육기관 쪽에서 이제 또 발생을 해서 혹시나 지역 확산이 커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 교육기관 7곳에서 조사했던 7곳은 확진자는 추가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날 이제 대신에 다양하게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이게 발생이 되는데요. 먼저 제사 모임에서 5명 확진이 되고, 그다음에 확진자 방문한 스파 서구에 있는 스파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4명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16명 추가 확진이 되고 아닌 걸로 분류됐던 분도 한 분이 돼서 확진자가 329명 누적 확진자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이죠. 그 외에도 이제 서구에 있는 스포츠랜드 그다음에 원양프라자 등등에서 추가로 한두 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확진의 추세가 계속 꺾이지 않고 있고 감염을 알지 못하는 사례도 1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위한 6명 가족 모임 이렇게 되면은 이거 5인 이상 집합 금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직계 가족이고 또 어르신이 있으면은 좀 더 모일 수 있어요. 이런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가족 모임 제사를 모이시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정말 좀 무섭네요. 어떻게 그렇죠. 참 또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게 오랜만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족들이 멀리 떨어진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데 일단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계 모임은 사는 곳이 달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금지 조치에는 해당되지는 않죠. 대신에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부모,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까지는 해당되는데 형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있으면 이게 괜찮다고 하고 어르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 규정이 규정적으로는 그런데 이 제사를 앞두고 이런 규정을 참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규칙은 규칙이고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르신이 있었나 없었나 이걸 따져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어르신이 있으면 괜찮고 어르신이 없으면 우긴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제 무서운 부분까지 이야기되는 거죠. 이게 일일이 모든 사람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런 상황이 엄중하니까 뭐 제사도 이렇게 딱 몇몇만 딱 모여서 지내자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모여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맞게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5명이 참 애매해요. 아무리 핵가족 시대라지만 제사를 모이면 형제의 그 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자녀분까지 하면 5명 훌쩍 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청취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어떤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901번님이 그래서 2.5단계 격상하는 겁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4차 대유행이
본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고 우리가 이제 유행의 단계를 평가할 때 일주일에 전국적 단위로 500명 이상이 지속될 때는 벌써 네. 유행 2.5 단계를 격상하는 단계에 벌써 들어선 겁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숫자가 거의 300여 명이 넘는 정도의 숫자가 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5 단계의 올리는데 주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 전문가 집단은 또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이게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제적 상황이나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알지만 중요한 건 대유행이 될 때 더 힘들기 때문에 네. 빨리 격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격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예. 2.5 단계 격상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일단 저녁 9시 이후에 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늦었지 네네. 않습니까? 예. 10시는 저녁 9시 이후에 모임을 아예 못하게 돼 있고 영업을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 업장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금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때는 3분의 1 이하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3분의 1 이하 등교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자녀분을 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을 때 어떤 네. 조처 이런 부분에 대해 돌봄 굉장히 문제,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식당도 그렇고 이제 유흥업소 뭐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1시간 정도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 아이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2.5 네. 단계가 여러 곳에서 1시간 그 영업 단축도 아, 그렇죠. 영업하신 분들이 엄청 네. 크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5 단계가 안 가길 바라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700명대를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더욱더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뭐 아무도 집에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오기 전에 참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진짜. 어제도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단은 조금 지금 이제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예. 접종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이제 발표는 EMA라고 유럽 의학청에서 발표는 했지만 네네.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11일 날 접종 개최 여부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아마 재개하는 것을 네. 이렇게 뭐 가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선택이 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지금은 또 하나가 이제 교차 접종이라고 하죠. 뭐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분이 2차에는 파이자를 맞는다든지 예, 다른 예. 접종을 맞는 것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것을 권고를 했고요. 네네. 또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어제 50세 미만은 화이자 접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백신 확보가 충분히 다른 지금 여타의 나라들처럼 인구수에 대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네네. 또 종류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하지 못한다. 근데 또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접종을 많이 중단하거나 연기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더 큰 문제 다시 말해서 집단 면역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는 고민이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1차 접종 맞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접종 맞으셨잖아요. 제가 맞은 날 그 혈전 문제가 터져서 저녁에 고민을 했죠. 예,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갈까 봐 1,800만 명이 맞았는데 그중에 예. 30명. 30명. 근데 30명 안에는 안 드신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안 들었죠. 예. 이제 지금 이걸 3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수지만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심각한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면밀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75세 이상 고령자는 이제 백신 접종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분기 이제 84% 접종을 네네. 했고 2분기 대상자 28만 명 중에 한 지금 2만 4천 명, 8.1% 접종을 마쳤는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말 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또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께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진짜 중요한 역할을 예. 하고 계세요. 지금 특히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난 뒤 부작용으로 혈전을 생기는 걸 걱정하는 것만큼 그 확률이 1,800만 명 중에 30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보다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하는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뿐만 아니라 당분간 건강을 위해서 모임과 외출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이번 주말 동안만큼은 조금 사적 모임들 이렇게 뭐 4인 이하라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심하는 게 좋겠지.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제사도 무쯤입니까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내셔도 되는데 4인 이상만 5인 이상만 모이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전보다는 간소하게 그 가족만 조금 모여가지고 지내시는 게 맞겠다. 왜냐면 진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였습니다.